임영웅 더 아티스트 소식이 전해지는 날인데요. 오늘 그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 플러스에서 임영웅 더 아티스트라고 하는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 전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 아래 댓글을 달아주시면, 응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댓글을 메시지북으로 제작해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전달해드린다라는 이벤트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더 중앙 플러스에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향한 메시지북을 제작해 준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제목은요. 임영웅 트로트 가수 맞냐고 가슴 꽂히는 가사 보면 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 작곡가 조영수 씨가 정말 숨죽이고 가사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듣게 만드는 마력이 있는 가수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렀던 노래들을 쭉 보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유독 발라드 장르가 많았고 오디션 우승 후에도 온기, 모래알갱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발라드가 줄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트로트에 어울릴 법한 가사이지만 서정적인 발라드 장르에 담아내는 임영웅 음악의 본질을 파헤쳐 보겠다라는 게 이번 그 칼럼의 주된 내용입니다. 많은 팬분들이 가사가 진짜 잘 들린다. 가사가 너무 마음의 파도를 일으킨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 임영웅 감성의 비결에 대한 기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강의실에서 손민정 교수의 특강을 듣던 한 백인 여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 발음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But is Mr. 림영웅 really a true singer? 라고 물었대요. 무슨 발음이 이래요? 예, 죄송합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트로트 가수가 맞냐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트로트로 이 손민정 교수가 박사학위를 받았었는데 한국 트로트 역사를 설명하면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얘기를 했더니 이 여학생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손민정 교수의 설명은 옛날처럼 장르를 따지고 규정하는 건 무의미한 시대이다. K-팝을 비롯해서 지금 모든 음악의 장르는 혼종성을 내포하고 있다. 서로 말하자면 장르가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트로트의 정의가 달라지고 있음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트로트가 다양한 장르를 만나서 지금 많이 바뀌었고 최근에는 아이돌 음악이 아닌 거, 그러니까 성인 취향의 음악을 통칭해서 어덜트 컨템퍼러리, 어른들을 위한 팝이라고 폭넓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는 트로트만이 아니라 K-팝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K-팝은 한국이라는 정체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K-팝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한국인 없는 K-팝 그룹, 영국에서 만든 K-팝 그룹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미스터 트롯에서 뽕다발을 결성해서 각기춤을 추는 임영웅 아티스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트로트라고 하는 음악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와 함께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믹스가 돼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서 경연을 하다 보니까 여러 장르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모습은 임영웅 아티스트의 오디션 영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SBS 출연했을 때도 보면 트로트를 사랑하는 남자라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고 트로트 창법으로 노래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연 과정에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노래를 보면 그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발라드 트로트라는 걸 확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디션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보면 뭐 바램이라든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든지 보랏빛 엽서라든지 원래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부르고 싶었던 노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서정적인 그 멜로디에 본인도 많이 매료가 됐을 것이고 특히나 이런 노래들의 특징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사가 하나의 이야기처럼 담겨 있는데 흥을 돋기 위해서 그냥 의성어가 반복되는 댄스 곡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멜로디에 맞춰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느낌으로 노래를 소화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때의 성공이 아티스트인 임영웅 아티스트와 소속사에게 임영웅만의 발라드 트로트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구체적인 가사가 더해진 것이 임영웅만의 발라드 트로트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게 오디션에서 엄청난 영향력과 좋은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게 아니라 가사 하나, 숨 하나를 이야기하듯 전달하는 능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라고 얘기했고, 조용수 작곡가가, 김이나 작사가는 우승한 날이 아버님의 기일이라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고 진솔한 가사를 써내려 갔는데, 그간의 자신을 보살펴준 어머니를 이제는 내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다짐을 담은 노래였다는 겁니다. 임영웅 아티스트가 트로트만 부르는 가수, 트로트 가수는 더 이상 아닙니다. 하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구사하는 음악들은 아이돌 음악과도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발라드와도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공감과 위로를 주는 가사의 흐름은 같지만 화자를 부르는 방식이나 위로에 담은 밀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온기 같은 가사의 경우에는 세상이 지독하게 그댈 혼자 둘 때,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리. 모래알갱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한숨 자락이 시린 바람처럼 가슴 치는 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던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아버지, 폭풍 속에 혼자 남아 헤매도 우리들의 블루스, 미안하다 나의 인생아, 앞만 보고 살아왔구나. 인생 찬가. 나의 마지막 주인공이 되어 이제 나만 믿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서도 내포한 시련이나 위기가 깊고 인생을 조금만 겪어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깊이의 가사 내용이 노래에 담겨 있고 그걸 너무나 잘 소화해서 위로를 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 30대들이 주로 듣는 기존의 발라드는 이별이나 사랑을 얘기했다면 임영웅 아티스트는 좀 더 구체적인 상실이나 상처를 바탕으로 한 위로를 담고 있고, 그게 기존에는 트로트의 가사로 많이 쓰여졌다면 그 가사를 서정적인 발라드 장르에 담았기 때문에 폭넓은 팬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었던 발라드는 지금 임영웅 아티스트를 믿고 응원하고 있는 40, 50대를 흡수할 수 없었는데 그 40, 50대들이 이해할 만한 가사 내용을 좀 더 색다른 장르로 소화했기 때문에 전 세대, 전 연령에 다가갈 수 있는, 말하자면 세대를 넘고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곡들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음악을 듣지 않았던 새로운 팬들을 끌어들였었는데요. 젠틀하고 깔끔한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이 가사와 우아하고 품이 있는 곡들이 잘 어우러져서 새로운 팬들이 음악을 듣지 않았었는데 듣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로트, 나는 절대 트로트는 듣지 않아. 트로트를 듣는다는 건 있을 수 없어 하시던 분들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불러주는 모든 장르를 듣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성장인에게 푹 빠진 매력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팬의 얘기가 적혀 있는데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소리로 영화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노래가 그림으로 보이게 하는 임영웅 아티스트만의 감성과 가사 전달력에 감탄했고 오히려 발라드를 넘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하는 트로트도 좋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현미, 김연자의 노래를 간드러지게 소화하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기교에도 기절을 해서 트로트도 이런 기쁨을 주는, 색다른 기쁨을 주는 장르라는 걸 임영웅 아티스트를 통해서 알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장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집에 대한 그 분석도 박스 기사로 되어 있는데요. 21세기 트로트 공식을 새로 써내려가고 있다. 여기에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건데 트로트, 팝, 발라드의 결합을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30, 40대가 거부감이 없는 발라드 장르를 하면서 60대 이상의 연령대도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결합한 아주 똑똑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정규 앨범 I am Hero를 보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이적 씨가 쓴 곡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블루스, 아버지, 인생창가는 발라드 곡에 속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생창가의 경우에는 발라드이지만
21세기 트로트 문법에 정확히 맞아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곡이 그 유명선 씨가 이전에도 그 발라드를 썼던 분이기 때문에 발라드 풍의 느낌을 또 인생을 많이 살아본 분들이 그 성숙한 감성에 이렇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런 가사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정말 멋진 곡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천재적입니까? 가사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감정에 심취해서 부르면 전달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달을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퍼포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이 있고 또 아티스트란 직업이 있고 가수란 직업이 있는 건데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 깊은 감성을 어떻게 30대 청년이 이해를 하고 그것을 마치 누에고치가 실을 뽑아내서 비단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멜로디에다가 그 감성을 싹 건져서 하나의 멋진 의상을 선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무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정말 그 수텔로님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가수가 탄생했다.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의 무대 선모습을 딱 보는 순간 느꼈대요. 아, 다시 나오기 어려운 가수가 드디어 출연했구나 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응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연히 친구 따라간 노래대회에서 이렇게 1등을 할 정도로 탁월한 그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테일러님께서 딱 보는 순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팬분들이 보는 순간 알았잖아요. 아, 이 사람이다. 그게 천재적이라는 말과 타고났다는 말 외에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또 한편에서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도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무대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깊이가 있는 정말 우아한 그런 모두가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노래를 또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들려준 노래라면 그게 트롯이든 발라드든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미국의 백인 여학생이 질문했군요. 임영웅 아티스트는 트로트 가수가 맞냐? 라고 공격적으로 질문할 정도로. 그렇다면 이제는 세대를 아우르고 시대를 뛰어넘고 세대를 아우르고 그리고 국경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수가 되는 그 초석을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예. 또 어떤 음악으로 다시 찾아올까 그런 마음이 문득 드네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